자, EBS 수능 특강, 독서 제재에서 적용 10강 부분에서 보면, 신종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그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각 문단별로 그 경제적인 용어, 그러니까 채권이라든가 사채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용어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건 좀, 낯선 느낌? 그래서 좀 어려운 느낌 그게 들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어떤 용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가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채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채권. 자,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일종의 채무증서입니다. 주체를 얘기해야 되겠죠? 정부도 발행할 수 있고요. 이거를 그래서 국공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하는 것은, 기업이니까 사채고요, 이게. 이게 사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를 한다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창업자의 자본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죠. 그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채무증서를 발행을 합니다. 돈을 빌려, 돈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식의 원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차익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식을 받으면 배당금을 받는 주식들도 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연금처럼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겨우 한두 주 갖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모으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채무자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빚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채무자. 채무자는 이런 공적인 채권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입니다. 다시 한번. 채무자는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인데 속된 말로 증서 써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투자 자금으로 받았고 언제 어떻게 상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빚쟁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하니까 빚을 진 사람.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죠. 세 번째는 채권자. 이거 용어 설명밖에 없어서 생각보다 쉽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채권을 구입하는. 이 사람은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다. 발행하는 주체는 돈을 빌리는 사람 또는 매입하는 사람이죠. 채권자는 돈을 투자해서 빌려주는 사람.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채권자. 자, 그래서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좀 보면요. 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죠? 쭉 좀 더 길게 뽑을까요? 채권자에게 뭔가를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첫 번째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날짜죠. 그래서 원금 상환 일자, 요것이 만기일입니다. 원금을 갚아야 되는 원금 상환일이 되는 거죠. 원금 상환일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일정 기간 플러스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를 주겠노라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로 채권 증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데 여기가 좀 타이트하긴 하네요. 세 번째로 하나 더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에 뭐가 됩니까? 만기일에 거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에 기재된 원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만기일에 채권에 좀 더 정확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그 채권이라고 하는 그 증서에다 명시를 해서 채권에 기록된 채권에 기재된 원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만기일이 상환이죠. 상환이 아니라 상환.
한다. 네, 이런 내용을 정리했고요. 또 채권의 특징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비교적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네요. 네, 채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네, 채권의 특징. 아마 살아가면서 요거 좀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제재를 설명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경제에 대한 개념은 어렸을 때부터 갖춰라. 너무 사회 나가서 하려고 하면 좀 늦으니까 미리 경제 개념을 좀 갖췄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채권의 특징. 일단 이 발행하는 주체죠. 네, 발행하는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발행하는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다음 두 번째. 네, 요거는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이 채권이 유통되는 유통시장이죠. 유통시장에서 굉장히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 개인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다. 다음 세 번째.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존재합니다. 이 시장 가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기재된 액면 가격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액면 금액이죠. 네, 기재되어 있으니까 액면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를 수 있다. 왜? 그만큼 이자가 올라가면 실제로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채권은 금융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단 마무리됐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 마무리. 기초적인 개념을 좀 설명했죠. 따박따박, 문장별로 또는 어떤 중심 개념어별로 좀 끊어서 이해하면 좀 낫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이 요 채권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죠. 자, 두 번째 문단은 회사채 발행의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채. 자, 회사채가 뭔지 모르니까 회사채 살펴봐야 되죠.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회사가 발행을 해요. 어떤 회사가?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다음 두 번째, 개념별로 끊어서 갈 거예요. 그럼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죠. 회사채를 왜 발행할까? 회사채 발행 이유가 지문에서 또 설명이 되어 있죠. 회사채 발행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사업자금, 운영자금. 여기 표현은 운영자금 마련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주식회사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주식 발행을 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이유를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자금을 모으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적으로는 이 주주가 있을 거예요. 지배주주가 있죠. 우리 유명 기업한 재벌 총수들 있잖아요. 그들의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권
약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화 가능성이죠. 약화될 그 가능성 때문에 네, 일단 주식 발행하면 그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500만 이상의 국민이 사고 있다는 그 주식을 나도 갖고 있어요. 그걸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주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보통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우량주라고 있어요. 우선주, 우량주가 있는데 우선주, 우량주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냥 주식 투자해서 돈만 이득 보는 것은 우선주, 우량주라고 하고 그 일반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 갈 수 있습니다. 가서 기념품 받아오는 거죠. 예, S모 회사는 기념품이 빵빵해요. 갔다 오면 주주입니다 해가지고 딱 하면 있네요 해가지고 딱 하면 기념품 받아오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참고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고 갈 시간도 없고요. 자, 참고해서 네, 주주의 경영권 약화 가능성 때문에 주식 발행을 하지 않죠. 그죠? 주식을 구입한 사람이 적대 세력이다.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걸 대량으로 사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안 되겠죠. 우리 일반적인 용어는 경영권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자, 두 번째는 네, 실적이 발생이 될 거예요. 영업을 잘했어요. 자금을 받았는데 네, 실적이 발생이 되면 그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배당금을 지급할 때 그 부담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주식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1, 2, 3으로 좀 정리하죠. 요거는 3개예요. 정리할 내용이. 자, 첫 번째. 회사채 발행. 경영권이나 배당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자, 일단 차근차근 볼까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경영권이라든가 그죠? 네, 경영권 또 어떤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이죠. 네, 배당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네, 배당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네, 장기적으로 자금을 장기적인 자금 그러면서도 대규모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장기적이면서도 대규모의 자금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한다. 회사채 발행 이유, 경영권 방어와 배당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점. 다음 두 번째로 갈까요? 네, 두 번째로 가면 자, 두 번째는 회사채를 왜 발행하느냐? 자, 회사채는 상환기일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 계획이 용이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쉽다. 계획이 용이하다. 왜 그런가? 앞에서부터 설명이 쭉쭉쭉쭉 돼 있을까요? 앞에 거보다 뒤에 있는 최종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 이미 저 회사채, 그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상환기일이라든가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죠. 그래서, 첫 문단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죠. 상환기일과, 그 다음에, 이장, 그죠? 그래서, 상환기일, 그 다음에,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자율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 계획이 용이하다. 운용이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담이 없다. 앞에서 얘기했던 경영권이라든가 배당금을 줘야 될 그 의무에서 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명시된 이자율만 주면 되니까. 다음에 세 번째. 자, 채권자. 이 회사채를 구매한 사람이죠. 채권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수익이 나요.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채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원금 상환과 이자는 반드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 손실 위험이 작기 때문에 네, 회사가 투자를 아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좀 그 채권자하고 회사를 좀 나눠서 볼까요?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까먹을 일이 없다. 그래서 네, 이자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금을 손실할 위험이 100% 없다고는 못하겠죠. 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회사가 망할 수도 위험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체크할게요. 원금 손실 위험이 없으면서 또 어떻다?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자, 플러스 이자라고 할까요? 플러스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 회사죠. 네, 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나? 회사는 네, 이 투자를 굉장히 네,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네,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채들을 발행하는 거구나. 자, 조금 똑똑해집니까? 이제 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3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네, 여기 있죠? 전환사채에 대한 어떤 또 기본적인 내용을 체크할 겁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첫 번째 뭐를 설명하고 있다? 신종사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전환사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네, 전제적인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종사채는 이자 외에도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자만 갖고는 투자하기가 좀 그런데 좀 더 뭐 없어? 더 달라는 거를 얹어주는 것이 신종사채예요. 이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특수한 걸 더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신종사채는 네, 기존 회사채 이자에다가 플러스,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자에다가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합니다. 네, 다른 권리를 네, 추가하게 돼요. 추가하게 되면, 자, 이자에다가 다른 권리, 자, 이자와 권리 추가가 일어나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건 이걸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투자를 유도하는 회사채가 바로 신종사채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회사채는 이자만 받는 것. 그런데 거기에다 좀 더 보너스를 얹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종사채.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네, 신종사채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종사채의 종류가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건부사채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문단별로. 예,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신종사채의 종류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종사채의 종류.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은 신종사채의 종류가 첫 번째보다 네, 저기 있는 것처럼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종사채 종류 직접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네, 우리가 따로 정리해 보면 신종사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다. 그죠? 네, 신종사채 개념이고 신종사채의 종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건부사채 미리 좀 써놓을게요. 예, 여기에다 좀 써놓을까요? 요거 좀 지우고 부족할 것 같아서 예, 요거 밑에다 다시 쓸게요. 그래서 네, 신종사채의 종류는 자, 첫 번째 저기 있는 것처럼 전환사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교환사채. 네, 교환사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저기 있는 것처럼 신주,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 세 가지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세 번째 문단은 그죠? 네, 세 번째 문단은
네, 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줄여서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서 네, 이자율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회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뭐 어쩌저쩌고 해서 전환사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또 간단하게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환사채만 여기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전환사채만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자, 그래서 전환사채라고 하는 건 네, 첫 번째 네, 개념을 좀 정리할까요? 그래서 회사채를 받았어요. 네, 회사채를 받았고 이 회사채를 발행받고 나서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해서 이제 회사채를 받았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회사의 주식으로 네, 전환을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전환사채다. 네, 전환하는 회사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핵심은 뭐냐면 요 전환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전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환권을 줬기 때문에 네, 전환권을 제공해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습니다. 전환권을 부여해서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일반 회사채보다 낮다. 요거의 기준은 회사채 기준으로 봐야 돼요. 회사채 기준보다는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네, 이자율이 낮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을 좀 줄어들 이자 지급 부담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자 지급에 대한 네, 부담감이 네,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음 채권자가 전환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죠.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정리할까요? 만약에 이 전환사채가 전환권 모두 네, 채권자죠. 이 갖고 있는 사람 채권자가 전환권을 모두 행사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주식으로 바꿨다. 모두 행사를 하게 되면 이때는 또 어떤 장점도 생기느냐? 원금을 상환에 대한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라는 점. 원금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꼭 먹고 암을 먹기네요. 예, 회사 자금도 유지되고 이자 덜 줘도 되고 예, 경영권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회사들이 회사채를 좀 잘 발행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채권자 입장, 여기 채권자를 좀 이렇게 했어요. 채권자하고 회사의 입장을 이제 좀 계속해서 보는 건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만약에 채권자가 전환권을 모두 행사했다. 그럼 회사가 또 어떤 작업을 좀 해주긴 해야 돼요. 왜? 주식이 기존의 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을 뭔가 새로 발행하든가 하는 그런 후속 수단들이 좀 생겨나겠죠. 그래서 네, 회사에서 또 어떤 것을 하는지 그거를 또 추가 체크하겠습니다. 저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네, 산문단 계속이 있죠. 산문단 계속 네, 놓치지 말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번호 5번이네요. 산문단 계속해서 5번. 자, 그래서 기업이죠. 네, 회사나 또 기업이에요. 네, 기업이라고 표현이 상하죠. 네, 기업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전환권을 모두 행사했다면 네, 전환사채 발행 당시 결정된 조건이 있어요.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조건은 발행 당시의 조건에 따라서 네, 요거를 좀 일부러 길지만 넣었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된다?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됩니다. 주식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되면 회사의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돼요. 자본금이 증가하게 된다. 자, 됐습니까? 다음에 6번째. 그러면 채권자, 투자자죠. 투자자는 이렇게 명시했지만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 채권자일 겁니다. 투자자, 채권자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채권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게 나타납니까? 채권이 안정적이다. 채권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네, 돈 까먹을 일이 없죠. 그리고 주식으로 다시 해서 또 다른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안정성이 있고 플러스 만약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상승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따른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자,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채를 살 때는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를 사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을 끝냈습니다. 일단 전환사채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뒤따르는 그 교환사채라든가 신주인건부 사채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자,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교환사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의 문단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환사채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교환사채의 개념과 특징이니까. 저기 번호 연속으로 이어서 동그라미 2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환사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채, 신종사채인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회사채, 원금에다 이자 주는 거. 근데 신종사채는 이자에다가 다른 권리 주는데, 일단 전환사채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전환사채. 그럼 교환사채는 또 뭔가? 뭘 교환하는 건가? 그죠? 예,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환사채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일단 회사채를 발행 받았을 거예요. 회사채를 발행 받았고, 그건 좀 빼고 갈까요? 회사채를 발행 받았고, 채권자가 그걸 갖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지게 정해진 기간이에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해진 기간 내에요. 네, 정해진 기간에다가 또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겠죠. 자, 정해진 기간 내에요. 기간 내, 이렇게 할까요?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죠. 채권 발행한, 기업의 주식과,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다시 한번 교환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럼 앞에 거랑 다른 건 뭐냐? 앞에 거는 주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주식으로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큰 특징이 뭐다?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식과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발행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주식으로 가져가겠죠. 그죠? 여기 전환사채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가져가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주식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새로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교환을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채권의 발행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바로 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세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신주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교재 없는데 신주 발행을 하지 않아요. 요거는 직접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신주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그 주식과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에 있는 주식과 교환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과 교환을 하는 것인데 이 기존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 채권을 발행한 자사 주식이어도 되고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기업의 주식과도 교환을 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 가능해요. 자,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채를 발행한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 주식도 교환이 가능하다. 이게 좀 독특한 점이네요. 전환사채는 그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받는 거지만 이건 기존 주식을 받거나 또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환사채다. 교환사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로 좀 끊어서 보면 자, 교환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채권의 이자율을 낮게 해서 그죠? 똑같네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색깔로 좀 계속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처럼 요렇게 교환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환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낮다. 이거는 앞에 있는 뭡니까? 전환사채하고 공통점이 되네요. 전환사채와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죠? 이자율을 낮췄다라고 하니까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자를 덜 주면 되니까. 그죠? 이자를 덜 주면 되니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 즉,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 절약은 가능하다. 자, 또 앞에와 똑같아요. 이제 여기 그 앞에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투자자가 그죠? 투자자죠. 채권자 또는 투자자가 교환권을 모두 행사했다. 교환권 모두 행사를 하게 되면요.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원금 상환 의무가 역시 없습니다. 회사가 괜찮다면 이렇게 돈을 투자받아서 계속 주식으로 돌리면 원금을 주는 부담은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그죠? 원금, 어디다? 기업이죠. 행사하면 상환 의무가 기업에게는 없고요. 또 여섯 번째는 투자자 입장이야. 계속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요건 기업의 입장이죠. 요 4번 거는 기업의 입장이고 계속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원금을 떼일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해당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문단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환사채도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받는 건데 뭐가 다르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 금방 끝나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채권이 신종사채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배경 지식을 넓히는 효과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도 계속 번호 이어가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또 체크해야 되겠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뭐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요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일단 회사가 또는 기업이죠. 회사가 새로운 새로운 주식입니다. 새로운 주식을 어떻게 할 때? 발행할 때. 어디 갔죠? 발행. 신주 발행 시에, 신주를 발행합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입니다. 신주나 발행, 요거 꼭 기억해 두고요. 신주를 발행할 때, 이거를, 발행 시 이거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회사채다. 즉, 이 회사채를 살 때 우리 회사 주식이 새로 발행되면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세요.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세요.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요거는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 즉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 말고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플러스 여기에다 더 얹어준 거죠. 원금 이자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물론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사전에 결정된 거예요. 미리 결정된 겁니다. 사전에 결정된 다시 한번 사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일정 결정된 가격과 그 다음에 일정한 숫자, 무조건 다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수의 뭐를 인수할 수 있다?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식 매입할 수 있다. 즉, 매수할 수 있는 것,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매수가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신주 인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신주 인수권이라고 얘기해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거죠. 신주를 발행할 때 원금과 이자도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가긴 해야 되지만 요게 중요해요. 사전에 결정된 가격이 있고요. 미리 결정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더 이익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숫자의 주식만을 받을 수 있어요.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이라고 하고요. 요걸 신주인수권. 자,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유발이 되죠. 자금 조달이 쉽죠.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어떤 수요를 유발하고요.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수요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도 용이하게 되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봅시다. 전부 다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원금과 이자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 겁니다. 베네핏을 주는 거죠. 강력한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좀 보니까 자, 자금을 하는데 자, 신주 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그죠? 낮은 이자율이 낮죠. 그래서 요거는 비슷하네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면 이것도 이자율이 낮아요. 세 개의 모든 공통점, 신종사채의 모든 공통점은 이자율을 떨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머지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다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이자 지급. 왜? 낮은 이자로 채권 발행이 가능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 지급 부담이죠. 이자 지급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플러스 또 있어요.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다 행사한다면,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채권은 존속한 상태로 신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네, 채권 부담이 감소되고 채권이 존속이 되지만 채권이 존속된 상태로 신주 인수가 있죠. 채권 존속 이어져야 되죠. 네. 신주를 또 저 사람이 받아주냐. 신주를 채권자가 받아줍니다. 네, 채권자가 받아주기 때문에 네, 신주 인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주 인수로 인한 네,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물론 채권이 존속한다라는 점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또 신주를 인수받아. 기존 채권은 남아있지만 또 새로 받아. 그래서 신주 인수로 인해서 추가 자금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자 지급률은 감소가 되고 단점은 뭡니까? 원금은 살아있는 거죠. 신주 인수권만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자금을 새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회사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당연히 지급받을 수가 있고 플러스 만약에 새로운 주식을 인수받았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네,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았다면, 네,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다라고 본다면 그에 따라서 뭐가 된다? 거기에 따른 배당 소득이나 네, 주가 상승에 대한 이득을 동시에 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네, 배당 소득 요거는 좀 색깔 바꿔서 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뿐만이 아니라 배당 소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당 소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플러스 배당 소득에다가 주가가 만약에 올랐다. 주가 상승 이익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 상승 이익을 네,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네, 장점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가 되나요? 네, 동시에 돼 있고 또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것은 네, 화살표로 합시다. 요건 이 주식에 있는 의결권이죠. 네, 주식에 대한 의결권. 그래서 그것도 다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회사채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채에 부여된 모든 권리가 추가적인 모든 내용의 권리 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모두 행사 가능합니다. 자, 됐나요? 네, 이렇게 했고 다음 일곱 번째 설명이 더 있는데 네,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또 설명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는데 요 분리형과 비분리형은 바로 요겁니다.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 가능한 요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리형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리형. 자, 분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신주 인수권이죠. 네, 신주 인수권과 회사채에 관련된 그 채권이겠죠. 네, 채권이
분리가 됩니다. 네, 채권이 분리가 되는 거죠. 요것들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신주인수권 따로, 채권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리형이에요. 분리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분리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각각의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유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신주인수권과 요게 독립적으로, 그죠? 네, 독립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유통한다면 신주인수권을 따로 팔 수도 있고 채권을 따로 팔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독립적인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네,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별도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별도의 가격이 생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에 네, 별도의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죠. 얘가 따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는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리형이에요. 나눠서 하는 거죠. 거래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신주인수를 할 때, 신주인수를 당연히 요 채권자가 할 수도 있지만 제3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주인수는 채권자도 가능해요. 이 회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도 가능하고 아울러서 제3자도 가능해요. 따로따로니까 이 분리형은 신주인수권을 따로 팔 수도 있고 채권도 따로 팔 수도 있고 회사채를 따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요. 프리미엄 붙어서. 그리고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네, 채권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기를 통해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리형이고요. 다음 8번 분리형. 자, 비분리형 들어갈까요? 비분리형은 아주 간단해요. 네, 비분리형은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회사채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과 네, 채권이 분리되지 않고 유통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파는 거 없어요. 따로 파는 거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빼박 내가 이 회사채를 샀어. 근데 새로운 주식 발행할 때 내가 그 돈 주고 거기에 그 돈 주고 그 회사채 내가 그 주식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거. 근데 분리형은 따로따로. 이거 괜찮은데요? 그죠? 마무리하겠습니다.